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조용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야당은 후보 지명부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김오수 후보자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김오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이 되면 임기가 2년이니까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한 1년 정도를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검찰총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그 지점에서 검찰총장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검찰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중립성과 독립성을 수호해야만 대통령 선거 관리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다음에 검찰이 이 어느 정권하고 상관이 없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총장 지명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오늘의 청문회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현재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또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 김오수 총장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몇 가지 논란들, 아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주요한 핵심으로 이렇게 꼽히는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인데, 김오수 후보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차관을 했고 굉장히 많은 그 자리에 하마평이 올랐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오수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때만 잘 나갔습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잘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제 특수부장을 했었고요. 그렇죠. 특수 1부장이었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이제 했었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 이제 총장으로서 기본적인 자질, 이제 이 능력,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권하고 상관없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것 같고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김오수 총장 후보자를 잘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분이 총장을 맡게 되면 어느 한편에 어떤 편을 들어서 검찰권을 행사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자기 강단과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고요. 다만 이제 야권에서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장관 3명을 계속해서 지금 보좌를 하고, 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직 후보에 이제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현 정권하고 이제 이렇게 가까워 보인다. 가까워 보인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총장 취임되고 나서 검찰총장 본연의 일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야당의 우려가 그냥 단순히 우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고, 네.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네. 헌법기관으로서 검찰총장,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을 운영해야 하는 그 검찰의 총대장으로서 검찰총장, 이런 본인의 입장을 얼마만큼 이렇게 충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김경진 의원 얘기에 좀 동의합니다. 여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핵심 논란으로 고수임료 전관예우 논란, 지금 약간 불거졌습니다. 라임 보고를 받다가 라임 변호사로 간 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왔어요. 사실 조금 좀 그 부분은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네.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법무부 차관이 검사 사표를 내고 정무직으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선임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사건을 안 맡았은 게 훨씬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 본인이 여러 루트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된다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체의 지휘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피하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어떤 전관 예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엄정하게 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져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총장이 돼서 전관 예우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검찰 고위직으로 나가서 바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그렇게 또 수사를 하고 뭐 역할을 하다가 나가자마자 이렇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 네네.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라도 이제 이 변호사 일을 거의 안 하는 게 이제 관례다시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2년은 쉬어야 되고요. 네, 쉬어야 되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을 했던 고위직 분들 네. 또 이번에 지금 이용구 차관처럼 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했다든지 이런 법무부 내 검찰국장이나 법무실장 이런 분들도 그만두고 나와서는 어차피 대부분 연금이 나오니까요. 예. 한 2년 정도는 그냥 변호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좀 제도 개선안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법사위원들이 이런 법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하게 됩니다. 김경진 의원 지적 예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본인께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차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법을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네. 저기 인사청문회마다 증인을 불러야 된다, 참고인을 불러야 된다. 그런데 이 증인과 참고인이 제대로 지금 합의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번 청문회가 조금 맥이 빠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시각도 있어요. 이 인사청문회 증인제도, 인사청문회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증인이나 참고인 잘 안 받아주는 것은 여당이 저는 100번 잘못했다고 봐요. 그건 여당이 잘못했습니까? 네, 그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뭐 여당의 독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회의하는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자기 편에게 불리할 것 같은 말을 할지도 모르니까 안 부르겠다. 이건 회의하는 기본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보수 야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과거 자신들이 여당할 때는 자신들의 어떤 이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증인 채택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지만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 여당인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이 증인 회피의 이 자세는 대단히 비판받아도 마땅하고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여당에 대해서 이 국민 여러분께서 표로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신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표의 심판이 왜 나와요? 청문회 문제에서. 잘 못하니까요. 네. 그리고 당연히 증인하고 참고인 불러야 되는데 그걸 못 부르게 했으면 국민들이 심판해야죠. 이건 갈아야지. 김경진 의원님, 민주당이 그렇게 못합니까? 최소한 이 이슈만 가지고 보면 정말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국이라든지 조국 사태 이후에 세상에 정경심 교수 징역 1심에서 4년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항소심 대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런 상황 사건을 놔두고도 검찰 개혁하자고 서초동 가서 촛불 들었던 게 지금 민주당 세력들 아닙니까? 당연히 표로서 심판해야죠. 자,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현재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또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이러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정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뭐 수사권을 묶는 어떤 규정을 만든다 또 이렇게 김경진 의원님,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그러면 정권에 대한 수사 못했습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잘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수사하는 검사들마다 인사 이동으로 날려버렸고, 한동훈 검사장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이 검찰 수사권 남용이라고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서초동 가서 촛불 시위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물러가라고 이게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또 이 본회의에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검찰총장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했을 때 그게 합리적인 근거만 있으면 정권이 무슨 방해 공작을 하든지 간에 온몸을 가지고 이걸 막고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외압을 막아주는 것이 검찰총장의 최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제가 왜 김호수 이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번 찬성의 의사를 얘기하냐면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김호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기 중심이나 자기 강단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역할 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이 외압에 조금 시달렸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있었는데 외압에 시달렸을까요? 근데 이게 검찰 역할을 총장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법무부 차관 한 사람이 검찰 전체는 아니고 법무부 전체도 아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찰국장도 있고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총장 권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검 참모들인 대검에 있는 검사장들 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장들로 포진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총장 말도 제대로 안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 보면. 김호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법무 행정에 관한 부분들이고 네. 실제로 국회에 있어 보면 이 법무부 차관은 이게 여기저기 법무부 산하기관들 청사 짓는 것, 예산 확보하는 것 이런 실무적인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이지. 예? 아까 나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차관 했을 때 보고 받았냐라고 전주혜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예? 그랬더니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실무를 알아요. 이게 차관은 이게 실제 이 어떤 실무적인 그러니까 법무 행정의 실무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일은 실제로 보고 안 받았을 확률도 대단히 큰 거예요, 보면.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김호수가 차관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문재인 정부의 이 법무 행정 또 윤석열이 보호를 받고 이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안 할 거예요. 주진우 기자께서 이게 잘못된 시각으로 이 질문을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요,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시각이라뇨. 네, 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하기 전에 네. 검찰의 인사를 다루는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검찰이 내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건 장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실질적으로 안 받는 거죠. 안 받는다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후임 총장이 들어서면 이게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임명되면 후임 총장하고 인사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인사위를 열린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후임 총장하고 있던 이 인사 원칙에 대한 협의 없이 그냥 자신의 뜻을 위주로 해서 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대검 차장이 조남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랑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건데 어쨌든 검찰청법에 정해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에 관한 그 조항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냥 장관이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이런 독단적인 과정 주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